안녕하세요, 수리공구입니다. 오늘은 검증을 먼저 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혼자서 1시간 만에 시공했던 비닐하우스 기억하시나요? 아무래도 허허벌판에 설치한 제품이기 때문에 햇빛에 사가서 구멍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시공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멀쩡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바람도 많이 부는 곳이고 그늘도 없는 곳인데 단단히 고정을 해 주어서 날아가지도 않았고 상태 또한 매우 우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원 생활의 필수품이 될 수도 있는 이 비닐하우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집 앞에 조그맣게 텃밭을 키워보고 싶은데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기엔 가격이 다소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인데요, 특히 하우스가 없이 농작물을 심어 놓았을 땐 장맛비에 농작물들이 시들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얼어 죽기도 하는 게 이 연약한 농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DIY를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찾으실 거예요. 그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부분이 비닐하우스의 가격도 많이 보시지만 비닐의 재질을 많이 보실 거예요. 비닐하우스의 생명은 비닐이거든요. 너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금방 삭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충격에도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또한 창문도 없어서 통풍도 잘 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을 아주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값비싼 인건비, 자재값 걱정 없이 혼자서도 설치 가능한 페리코 비닐하우스를 본격적으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여름에 리뷰할 때는 한 가지의 모델로만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델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여러 모델 중 제가 가지고 온 모델은 페리코 비닐하우스 AV 여닫이 도어형 FPD-432AV, FPD-632AV, FPD-832AV, FPD-1032AV입니다. 432AV 모델은 길이 4m, 폭 3m, 높이 2m이고 측면창이 8개 있습니다. 632AV 모델은 길이 6m, 폭 3m, 높이 2m, 측면창이 12개이며 832AV 모델은 길이 8m, 폭 3m, 높이 2m, 측면창 16개이고 1032AV 모델은 길이 10m, 폭 3m, 높이 2m로 측면창이 20개가 있습니다. 페리코 조립식 비닐하우스가 특별한 이유로 첫 번째로 편리한 도어 타입, 두 번째로 견고한 25mm 아이언 도금 스팀 프레임, 세 번째로 내구성이 강하고 햇빛에 강한 140g PE 비닐 커버, 4개의 측면 지지대와 깔끔한 마감, 안전을 위한 파이프 볼트 마감 캡, 넉넉한 측면 환기창, 안정적인 바닥 프레임, 여유 있는 충분한 커버로 아주 간략하게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리고 조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비닐이 있는데요, 이게 커버입니다. 그리고 파이프가 작년에는 다 섞여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숫자별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사이즈에 맞게 분리를 하도록 할게요. 좀 특별한 거 2개가 있는데 얘는 딱 보니까 문 같아요. 문은 마지막에 조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 마감캡과 볼트캡, 그리고 볼트류가 있고 작업용 장갑, 이것은 로프, 하우스를 고정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작년에는 제공해주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비닐을 파이프에 고정시킬 수 있는 클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설명서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사이즈별로 모아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파이프가 4번이 있죠. 여기에도 15번이 각인이 되어 있네요. 이 번호별로 싹 분류를 해주시는 게 조립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 구성품을 숫자별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설명서에 맞게 하나하나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하나씩이고 3m짜리가 두 개가 끼워지는데 여기 보시면 얘가 2번이고 이 부속이 3번이에요.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끼워서 연결을 해 놓을게요.
이제 옆판은 맞춰줬고 이제 위하고 아랫 부분을 해야겠죠. 6이 이런 식으로 밑에 들어가고 16이 이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7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와, 이렇게 3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가면 혹시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은 계속 멘트를 드릴 테니 영상 넘기지 마시고 쭉쭉쭉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어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트랙에서 489가 있는데 이게 부품을 가져오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4는 세로로 들어가고 9번, 8번이 있죠. 8번하고 9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볼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긴 볼트가 있고 짧은 볼트가 있습니다. 이 긴 볼트는 파이프가 보통 이런 식으로 두 번 겹쳐질 때 긴 볼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로 하나만 연결할 때 있죠. 그때 짧은 거 쓰시면 됩니다. 보시면 4번과 이 모서리 부분을 연결해야 되는데 구멍을 맞대시고 옆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서 관통을 시키고 이 너트를 조립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를 하십니다. 강하게 조여주지 마시고 살짝만 손으로 살짝만 조여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도 이게 아일론 너트였나요? 안에 고무 같은 우레탄 같은 게 있어서 풀리지 않게 해주는 건데 한번 조였다 풀면은 이 너트가 고정시키는 고정력이 좀 떨어질 뿐더러 세게 조여 놓으면 다음에 조립하실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풀렀다가 다시 조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만 어느 정도 잠가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 윗부분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조립을 해볼게요. 계속 조립하는데 이런 식으로 접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납작하게. 이런 것들은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넣고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설명서 2번까지 완료가 됐는데요. 이제 3번 할 차례인데 뭔가 복잡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별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여기 보시면 다 조립을 안 했는데 볼트를 쪼지 않는 부분이 5번하고 8번, 4번하고 8번, 8번하고 4번, 4번하고 5번이 만나는 세워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1과 1번이 있죠. 얘네들과 삼각편대 그리고 7번까지 4개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립을 안 해온 상태입니다. 일단 설명서에 써 있는 대로 2-1 하나 챙기고요. 1번 하나 챙길게요. 제가 보기엔 2-1번은 앞뒤가 똑같으니까 앞뒤 상관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이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를 더 껴줘야 하는데 여기서 1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요. 보시면 얘는 좁고 반대쪽은 넓습니다. 좁은 쪽을 꽂아서 돔이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1번, 1번, 1번에서 3개를 통해서 돔을 만드는 건데 일단 여기서 쫙 하나 통과시켜주고 볼트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넓적한 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2-1이 이렇게 들어가면 3개가 된 게 아니라 4개가 하나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됐습니다. 손으로 살짝 조여주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얘를 조립해 주셔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방금 보여드렸던 돔 1번을 끼워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2-1로 시작했으니까 다음엔 3-1이 들어가야 됩니다. 3-1, 3-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3-1, 3-1에서 일자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헷갈리죠?
근데 설명서를 계속 보시면,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1번하고 3-1을 가져올게요. 이게 축 처지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양옆도 설치해주면서 뭔가 도미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그림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이제 축 처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가 싫습니다. 1번을 가지고 중간에 연결해서 돔 형식으로 만들게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비닐하우스 모양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치하고 제가 작년에 빼먹은 게 있어요. 중간에 이게 돔이 연결되면서 일자로 파이프가 갔어요, 천장에. 근데 제가 작년에 그놈을 빼먹었습니다. 그놈까지 같이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천장에 들어가는 파이프는 2-1, 3-1, 3-1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이제 4번은 문짝이고 5번은 문짝을 다는 것, 마지막 6번은 하우스를 덮는 건데 제가 보기엔 3분의 2는 한 것 같아요. 문짝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짝 10번 바닥에 놓고 12-1 끼워주고, 문짝에 경첩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3-1 끼워주고 12, 13. 문 손잡이도 있어요. 네, 13 했습니다. 그리고 11. 위에 11까지 하면 끝이에요. 이 상태로 볼트와 너트를 조립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다음 페이지도 봐볼게요. 조립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문짝 틀은 완성해 줬습니다. 이제 남은 자재를 가지고 진짜 문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넷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친절하게 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순서가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작업이 편하다고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 찍어 놨습니다. 보면서 천천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은 금방 하실 거예요. 1번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공해지는 이 부속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통과시켜 놓고 이게 움직이네요. 문이 바깥에서 열려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도 밖을 향해 하고 일단 볼트를 끼워주고,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평화샤가 있습니다. 평화샤를 하나 먼저 끼워줄게요. 그리고 사이에 넣고 다시 평화샤를 넣고 통과를 시키신 이후에 조여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따가 문 손잡이의 위치를 변경할 때 유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움직이네요. 그럼 이어서 여기도 설치해 볼게요. 15번 당첨. 이렇게 설치해야 얘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다음은 3번, 4번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14번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고정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일단 조립 안 한 거는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서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경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반대쪽에 하나 왔습니다. 조립을 해줄게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네. 끼워놓고 볼트랑 너트를 조립했어야 되는데 먼저 조립을 해놨네요. 풀러놓고 다시 할게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립하실 때 힘을 주어서 꽉 조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 깊이로, 이 높이로도 내가 제대로 조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린 다음에 얘가 또 이렇게 밑에 볼트에 조립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볼트와 너트의 연결고리들이 하나 둘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조립만 해놓고 이 밑에 부분에 가조립된 거를 빼주신 이후에 그러면 밑에서 너트를 조여주면은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싹 맞게 잡으면 얼마나 될까요? 됐다. 제가 보기에는 문짝 끼우고 비닐만 씌우면 끝이거든요. 이거 맞추고 됐다. 문짝이 거꾸로 되는데 딱히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풀러서 다시 조립하면 되니까요. 풀러서 조립. 여기서 해야 될 게 이제 볼트랑 너트를 꽉 잡고 조여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면은 파이프가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딱 맞닿을 정도로 조립을 해주시면은 지금처럼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조여볼게요. 사실 전 지금 경사면에서 작업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물이 살짝 기울게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평지에서 작업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일단 조여볼게요. 여기서 문을 살짝 닫아보고, 지금 마크가 잘 안 맞아요. 이럴 때는 얘 아래 거를 위치를 조정하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하면은 잘 맞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게 평평하지가 않아서 사실 100% 딱 맞진 않을 수가 있는데 나름 잘 됐습니다. 이제 빈 곳들 조여줄게요. 자, 안 조여준 곳 없이 다 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닐을 덮어줘야 되는데 비가 오잖아요. 비닐을 씌우는 장면은 며칠 뒤에 뵐게요. 짜란! 비가 잠시 멈췄네요.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볼트 마감 캡입니다. 볼트 마감 캡을 끼우실 분들은 끼우시고, 파이프 마감 캡 또한 끼우실 분들은 끼워주시고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금방 또 비가 올 것 같으니 끼지 않고 바로 비닐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과 뒤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문에 들어가는 비닐 같거든요. 얘는 한쪽으로 잠깐 치워주고 얘를 먼저 조립해 볼게요. 창문의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쫙 펼쳐 보겠습니다. 이게 이쪽이 정문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뒷부분 같습니다.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평하고요. 이 앞부분을 보시면 잘려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보시고 앞과 뒤를 판별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도 이 끈을 이용해서 일단 고정을 시켜 줄게요. 얘를 이쪽으로 뒤집을게요. 추가로 이 비닐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광막이라든지 부직포 같은 거를 별도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거든요. 추가로 구매하시면은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초록색 끈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 끈을 이 끝에 부분에 묶어 줄게요. 돌바닥이다 보니까 최대한 비닐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립을 해줄게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누군가가 같이 있다면 작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싶어요. 창문을 통해서 안쪽과 바깥쪽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창문의 바깥쪽은 이런 식으로 찍찍이로 창문을 오픈할 수 있거든요. 안과 밖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조립을 해주셔야 두 번 조립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쪽도 안쪽만 묶어주시고 살짝 이쪽에다가 이 끈이 중요한데 이 끈을 이런 데다가 묶어 놓을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흙바닥이면 더욱더 좋았겠지만 흙바닥이 아니라 조금 비닐에 손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끈을 풀러주시고 당겨야겠죠? 묶었던 끈을 풀러주고 당겨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묶었던 끈을 풀러주고 내려줍니다.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우스 안에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끈을 군데군데 묶어 줄게요. 이번에는 문짝에 비닐을 씌워야겠죠. 문짝 비닐을 별도로 제공해 주는데, 벨크로를 딱 떼주시면은 침낭처럼 생긴 비닐로입니다. 여기다가 이 문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벨크로를 이용해서 딱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문 손잡이가 무용지물이 됐죠. 그럴 때는 칼을 이용해서 문 손잡이만큼 찢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문 손잡이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펄럭펄럭 거리는 이 비닐을 잡아줘야 돼요. 이게 하우스 비닐을 잡아주는 클립이거든요. 군데군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재 보관용 창고로 쓸 거기 때문에 보온력은 떨어져도 되거든요. 쭉 당겨서 여기에 클립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칼을 이용해서 그래도 손잡이를 만들어 줄게요. 됐습니다. 자, 반대쪽을 보시면 벨크로가 있습니다. 벨크로를 이용해서 파이프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경첩 부분을 칼로 따줘야겠죠.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클립을 이용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죠.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바닥에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마감 방법은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마감을 했는지.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나 조립 과정에 궁금한 사항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수린이 공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